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요즘 전국에서 축제가 한창입니다. 이 주역 축제들은 매출 증대 효과도 크지만 이 실은 홍보 마케팅 효과가 상당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축제 경제의 이 파급 효과는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보령모두 축제, 또 부산국제영화제, 이런 축제들은 아주 정말 유명하죠. 이참에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도요, 이 지역 축제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축제들이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은요, 이를 극복하려고 아주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점포 쉐어링과 샵인숍 방식의 영업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포 쉐어링 또 그리고 샵인숍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이석재 기자? 네, 이석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포 쉐어링 또 샵인숍, 최근 이 두 가지 영업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비용 감소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두 방식의 각각의 차이점도 좀 궁금하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하나씩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최근 주요 상권에는 점포 쉐어링이나 쇼빈숍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을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늘리는 방향보다는 부동산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경기 불황에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점포 쉐어링과 쇼빈숍 두 가지 방식 모두 두 개의 업종이 하나의 공간을 공유한다는 공통된 개념을 갖고 있지만 한 점포를 두고 두 가지 업종이 시차를 나눠 영업을 하는 게 점포 쉐어링이라면 쇼빈숍은 두 가지 업종이 공간을 나눠 영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 점포 쉐어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딱 드는 생각은 낮에는 이제 밥집 하다가 저녁에는 술집으로 바꿔서 영업한다. 이 정도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매장에서 낮에는 뷔페를 열고 밤에는 술집을 운영하는 방식의 점포 쉐어링은 최근 들어 직장인들이 많은 도심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보통 기존 임대업자가 정해진 시간 동안 다른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기존 업주는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고 신규 창업자는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점포 쉐어링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점포 쉐어링이 그러니까 영업하는 주인이 다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밥집 주인이 또 술도 파는 줄 알았는데 술집 주인이 일단은 매장을 임대한 후에 낮 시간에 이 밥집 주인한테 또 다시 재임대를 하나 아마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쇼빈숍의 특징하고 이 장점도 한번 볼까요? 네. 과거에는 목욕탕 내 이발소나 동물병원 내 애견 미용실 등 동종업계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쇼빈숍 매장이 최근에는 편의점과 세탁소, 카페와 레코드 판매점 등 다양한 업종 간의 결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가게 안에 가게가 들어가는 쇼빈숍 매장 역시 점포 쉐어링과 마찬가지로 소자본을 갖고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방식인데요. 관리금과 임대보증금, 시설비 등의 고정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매장의 고객들을 활용할 수 있어 별도의 마케팅 투자가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처럼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입지 선정과 아이템만 좋으면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쇼빈숍 방식의 큰 장점입니다. 샵인숍 딱 그거 같아요. 그렇죠. 목욕탕에 이발소 생각하면 되는데 네네. 굉장히 요즘에 다양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석재 기자 지금 보니까 점포 쉐어링도 그렇고 샵인숍도 그렇고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비용도 아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거에 도전하지 않는 거에는 역시 좀 주의할 점, 문제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창업자들로서는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네. 먼저 점포 쉐어링 방식으로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매장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종 선택입니다. 또한 서로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청소와 재료 관리 등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 그렇지 못할 경우 기존 매장과 불편한 관계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쇼빈숍의 경우에는 다양한 아이템보다는 단순하고 전문화된 소수의 아이템으로 입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쇼빈숍 창업은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존 매장의 영업이 부진할 경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쇼빈숍 방식은 원 임차인의 계약 기간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점할 때는 월세뿐만 아니라 반드시 관리비와 임대 기간까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역시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오늘은 이 점포 쉐어링 또 샵인숍 방식의 영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매장을 공유하면서 영업하는 점포들 워낙 불황이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영업 방식들이 이 경기 불황에 좋은 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석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저희도 보도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대형 유통기업 롯데가 경기 남부권 최대 규모인 수원역 롯데몰을 오는 9월에 개점한다고 합니다. 수원 지역 22곳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이고 지역 소상인들의 피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이 수원역 앞에서 22곳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현장에서 시위 중인 지동시장 이태정 전무 한번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정 전무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이태정 전무입니다. 지금 수원역 앞 집회 현장에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요. 시위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수원시에 있는 22개 그 전통시장 상인들 한 3천여 명과 주위분들, 그리고 지금 복중인도 불구하고 예. 아주 더운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여가지고 아주 예.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까? 비는 지금 아까가 조금 내리다가 지금 그쳤습니다. 단식도 하고 계시다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단식은 오늘 이 집회가 끝남과 동시에 22개 시장 그 상인시장들이 단식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오히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무님 실은 이렇게 지금 항의 집회하는 이유가 수원역으로 이 대형 쇼핑몰들이 이 대형마트 체인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어서 발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수원 그 애경 민자 역사란 구실로 철도청에서 애경 쇼핑몰 3만 평을 30년 사용하고 기부 체납 형식을 취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상인들은 알지도 못한 채 8달문 9개 시장 상권은 초토화되었고 예. 공점포가 300여 개가 늘었습니다. 예. 또한 영화관도 폐소가 됐고 비롯한 주변 상가 베네수트, CGV가 망해가지고 2,000명 상인들이 떠났습니다. 예. 역전 4개 시장도 대형 쇼핑몰과 같은 업종 상인이 떠나고 그 빈자리를 대신하여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애경 바로 옆에 KCC 부지의 복합 쇼핑몰 롯데백화점 쇼핑몰 마트 극장이 8월 20일에 개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8월 말 개점이군요. 9월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애경 민자 역사가 있고요. 그렇죠? 그 예. 옆에 또 롯데그룹 체인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워낙 피해도 심한 상태인데 수원 지역 소상공인들 어디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원의 20개 전통시장이 대형 쇼핑몰과 업종이 같아가지고 예. 입점 즉시 30% 정도는 문을 닫아야 하고 나머지 업종마저도 서서히 전멸할 예정입니다. 예. 롯데 입점과 현재 영업하는 애경 3만 평, 증축 8천 평, 또 호텔 8천 평이 새로 들어서게 되면 그 피해는 롯데와 애경의 경쟁 구도 속에 20개 전통시장은 초타될 것입니다. 지금 나온 분석이 입점 오픈하자마자 30%가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하고 영업이 6개월, 1년 지나가면은 더 이상 못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되겠네요. 거의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예. 예. 이게 수원시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네, 좀 이런 대형 빅 체인들이 들어올 때는 상생 방안 또 상생 협약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 롯데도 예. 어떤 거 없었습니까? 그래서 롯데에서는 현재 제시한 상생 방안이라고 네. 15억 플러스 알파 금액을 합의하고자 하지만 15억이요? 우리 예. 15억, 예. 우리 22개 전통시장은 상생은 없고 롯데 입점으로 발생하는 상권 피해 금액으로는 연 5천억 투산으로 상권
피해 금액을 보상하라고 상인들 요구하고 있고 예. 그 요구가 성립되지 않아서 지금은 피해 보상도 필요 없고 롯데 쇼핑몰 수원에서 철수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협의하고 오늘 오후 지금 2시부터 수원역사 앞에서 20개 전통시장 3천여 명 상인이 모두 문을 닫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롯데 측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상생협약에 내놓은 안이 15억 플러스 알파 금전적 보상이 전부입니까? 예. 그게 지금 그쪽에서는 합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15억에. 예, 예. 이건 정말 확인해야 되고 이게 맞다면은 참 문제가 있죠. 이 생존권이 달린 건데 이 전통시장의 모든 이 영업권을 또 15억이라는 금액과 맞바꾼다는 게 확인해 맞습니다.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아마 수원 시민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롯데 들어오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또 교통체증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현재 하루 20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볼 때 지금도 복잡하고 교통 대란이 불보듯 뻔한 수원 시민의 불편 민원이 수도 없이 발생할 예정으로 수원시에서는 과선교가 개통이 안 되면 롯데 쇼핑몰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원시 입장이어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게 교통 문제에 대한 해법 없으면은 8월 22일 오픈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아예 뭐 해법이 없으면 문을 못 엽니까? 저희는 물론 그 문을 못 열게 하려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 입장은 어떻다고 하나요? 혹시 아십니까? 시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시에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교통에 대한 뭐 어떤 구체적인 해법 없이는 8월 말 개장하기 힘들다. 이게 수원시의 입장이라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건. 예. 참 이 수원 지역 전통시장 상인분들 또 소상공인분들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뭐 대응 전략도 그렇고요. 앞으로 어떻게 생존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좀 계획은 짜 놓고 대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어떤 보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각 시장별 특성화를 위해 자구 노력하고 상권별로 통합해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현재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사업을 조기에 진행해 역량을 갖추는 것만이 롯데, 애경, 대형 쇼핑몰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전합니다. 전통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전통시장이 망하면 지역 경제도 망하고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고 정부가 실업자 생계비를 보장하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지역의 자금을 빨대처럼 가져가고 지역에 공헌도가 없는 애경, 롯데, 대형 쇼핑몰을 자제해 주시고 지역경제 살리는 전통시장을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정태 전무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앞으로 시시각각 돌아가는 상황을 저희 소상공인 이 시시각각 프로그램에 계속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예.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동시장 이태정 전무였습니다. 열일곱 살 때서부터 지금 40년 동안 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기 싫고 그게 없었어요. 10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집에 먹을 게 있어야지. 여기서
내가 점심 저녁을 해 먹어요. 그래서 이거 맛 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점심 해 먹어보고 여기 안에 들어오는 쌀은 내가 다 해 먹어봐요. 내가 해 먹어보고 안 좋다 그러면 다시 반환해서 딴 걸로 바꿔와야 되고. 그래요. 소상인 여러분, 밥 많이 먹고 힘내서 열심히 일합시다. 화이팅! 여러분, 광명팔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경기도 광명시에서 지정한 이 광명시의 대표 관광 명소인데요. 이 광명팔경 중 한 곳이 바로 광명의 전통시장입니다. 그런데요, 최근 이 광명 전통시장에선 광명 가학 광산동굴 쪽의 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또 이것을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광명시장 상점과 이 진흥협동조합 안경혜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경혜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광명 전통시장 아주 성공 사례로 다양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광명 전통시장 최근에 외국 관광객까지도 많이 지금 늘고 있습니까, 이곳에?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지난해 그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수가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어떻게 사로잡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예, 어떤 내용이죠? 맞춤 관광 상품이라는 게? 예, 저희 광명 전통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전통시장과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서 전통시장을 또 하나의 관광 자원화하는 게 이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좀 더 색다른 관광 코스를 선보이기 위해서 예. 광명시의 대표 관광 자원인 광명 8경 중에서 광명 5경인 광명 과학 강산 동굴과 또 6경인 광명 전통시장을 함께 연계해서 역사와 전통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2차례 진행을 했는데 공식 신청 방문객이 100명이 넘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고요. 예. 지금 올해도 이제 3차례 운영을 할 계획인데 1차는 80명 정도로 지난 7월 6일 진행을 했고요. 예. 2차와 3차는 9월하고 10월에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각 광산 동굴에 올 때요. 네. 이걸 같이 전통시장도 방문하게끔 프로그램을 짜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한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한 100명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한 200명 정도 이게 되고 있어요. 이제 첫 발을 내딘 거나 다름없는데 그렇죠. 반응 어떻습니까, 외국인분들? 반응 굉장히 좋고요. 네. 광명 전통시장에 대한 호응은 폭발적이고요. 네. 또 광명 동굴도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 동굴의 웅장함과 동굴 내에서 또 3D 영화, 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감탄을 했고요. 예. 또 내국인들을 대상으로는 동굴 무료 개방과 다양한 퍼포먼스 전시회, 문화 공연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국인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또 동굴을 또 이게 관람을 하시고 전통시장을 찾아주시면 또 좀 더 알찬 여행을 즐기실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바로 이런 광명시에서 막 동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광명 전통시장 이 동굴과의 연계뿐만이 아니라 영화관과도 좀 코-마케팅을 한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새로운 홍보 방법입니다. 여기도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철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영화관과 지난 7월 15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광명 전통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5개의 색깔이 있는 스탬프를 찍어서 예. 극장에 가져가시면
이제 영화 티켓하고 팝콘이 2,000원씩 할인이 되고요. 예. 또 이 5개 스탬프 할인을 사용을 하고 다시 추가로 5개 스탬프를 찍으시면 영화 티켓과 팝콘이 3,000원씩 추가로 할인이 돼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카드 할인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고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또 이번 이벤트 행사 외에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강경희 이사장님, 제가요, 네. 본의 아니게 이제 광명 쪽 많이 좀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예. 상인분들 또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그렇고 이제 이케아라는 정말 유통공룡이 곧 올해죠? 그렇죠. 오픈하는 게 네, 또 네. 그 옆에 롯데 아울렛 몰도 네. 생긴다고 하고 네. 사기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우리 예. 이사장님은 또 이 작금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네.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죠. 네. 그리고 많은 우려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상생 발전 협약을 저희가 이케아랑 체결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호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맹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그 매주 목요일 날 시장 내에서 추억의 장터와 10분 콘서트 등 문화 공연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휴무점포 앞에서 추억의 달고나와 솜사탕 또 시원한 차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명 전통시장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넉넉한 인심을 좀 즐기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 이케아와의 문제 네. 저희도 좀 더 같이 심층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명시장 상점과 진흥협동조합의 안경혜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시와지구 명품 글로벌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와호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네이밍 공모는 대상의 상금 500만 원 등 30편의 총 상금 1,000만 원을 시상하는 등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환경 회복의 상징인 시와호와 주변 지역을 개발해 글로벌 해양 관광 레저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원주시가 주최하는 전통시장 즐겨찾기 생활체육대회가 오는 26일 오후 4시 문화의 거리 시민복지센터 앞에서 열립니다. 이번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경기 침체, 대형마트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난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매월 우승자는 11월 왕중왕전에 출전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